안녕하세요. 아이린님,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그러면 요즘에 열심히 읽고 있는 책, 언제나 그렇듯 독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들은, 오디오북 저걸 보지 않았는데 저게 왜 본 걸로 되어 있을까요? 제가 한번 이게 왜 어떻게 되는 건지 보도록 할게요. 히스토리에 제가 본 게 아닌데 저게 왜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마 뭔가 잘못 클릭해서 그렇게 된 걸까요? 이 전부 다 보면은 네, 이렇게 되어 있고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저거는 제가 잘못 클릭한 거라는 거 알게 됐네요. 그러면 어제 읽던 책 한 번 더의 힘. 오케이. 어제 읽은 부분을 보면요.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요. 요즘에 몸이 너무 부어가지고 그게 좀 짜게 먹어서 그런가? 식단을 좀 철저하게 하긴 하는데 짜게 먹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선풍기를 너무 많이 털어서 많이 틀어가지고 뭐 이번은지 명확하게 모르겠지만 약간 컨디션이 조금 안 좋습니다. 네. 컨디션이 안 좋아도 독서는 할 수 있죠. 그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시간대에 걸쳐라. 물론 여기에도 기막히게 멋진 공식은 없습니다. 단순하게 접근하는 것이 좋다. 항상 접근하게, 쉽고 단순하게 즐길 수 있는 것. 단 절정 상태에서 목표를 세워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절정 상태를 유지하는 것. 그게 항상 중요하다라는 것. 이런 활동을 하면 엔돌핀이 분비됩니다. 엔돌핀은 당신을 절정 상태로 이끌고 이 절정 상태가 최고의 창의적인 상태와 연결됩니다. 최고의 창의적인 상태에서는 사물을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은 가능성을 상상하고 아드레날린은 당신에게 지금 가장 절실하고 소중한 목표를 만들어내는 데 요구되는 자신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이런 에너지가 만들어지면 그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목표로 이동합니다. 최고의 목표를 세웠나요? 그렇다면 이제 그것을 종종 되풀이해야 합니다. 목표를 반복해서 절정의 상태에서 떠올리게 되면 그것을 달성하는 데 유용한 아이디어들이 마음을 채우게 됩니다. 잊지 마십시오. 당신을 절정의 상태로 만드십시오. 그러면 모든 과정이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절정의 상태로 만들면 모든 것이 저절로 이루어진다. 그건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최고의 성과를 내는 사람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목표를 세우고 반복해서 검토합니다. 매 시간, 매일, 매주, 매월, 매년 목표를 세우십시오. 규칙적으로 자신의 목표를 반복하는 습관을 들이기가 쉽습니다. 이것이 의식적인 사고의 목표를 심어두는 방법입니다. 의식적인 사고의 목표가 뿌리를 내리면 목표가 뿌리 내리면 우리의 잠재의식이 자동적으로 작동하면서 뇌의 활동이 시작됩니다. 실현 불가능한 것을 얻는 법. 실현 불가능한 것을 얻는 법. 실현 불가능한 것을 얻는 법. 실현 불가능한 것? 잠깐만요. 이거 읽고 싶나? 목표와 기준이 왜 자꾸 목표라고 하죠? 최고들에게는 최고의 기준이 있다. 상호작용. 뇌를 믹서기로 생각하라. 믹서기 무서워요.
오, 탁월한 기준을 만든 9가지 방법. 재밌을 것 같아요. 오케이. 오케이. 자, 볼게요. 몸이 너무 많이 부었어. 지금 더 높은 기준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네, 맞아요. 당신은 지금의 연봉에 만족합니까?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성장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좀 더 많이 자산을 늘려가고 싶습니다. 근데 만족은 해요. 지금 이 생활도 충분히 만족스럽다. 충분히 여유롭고 자유롭고 감사하고 만족스럽다. 어쩌면 당신은 지난 3년간 연봉 75,000달러를 받는 직장에 매여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당신은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년에는 10만 달러를 벌고 싶어. 이것이 당신의 목표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그 목표에 이를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 도출됩니다. 바로 이 순간이 기준이 작용하는 부분입니다. 기준, 어떻게 거기에 도달할 수 있을까? 근데 그 기준을 세우니까 자꾸 아이디어가 거기에 집중되어 있어가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순간순간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돼요. 그쵸? 좀 신기한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시냅스를 만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집중하고 몰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의 신경을 활성화시킨다고 하죠. 오케이. 그래서 기준이 작용하는 부분입니다. 기준은 당신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취해야 하는 일련의 특별한 행동입니다. 지금보다 3만 달러를 더 벌기 위해서 당신은 더 매력적인 승진 후보가 되겠노라 결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중요한 고객에게 한 번 더 전화하고 비즈니스 멘토를 한 번 더 찾아갈 수도 있습니다. 1시간 더 일찍 출근하고 1시간 더 늦게 퇴근하는 계획을 짤 수도 있습니다. 또는 3만 달러를 더 벌게 해줄 직업을 하나 더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 어떤 기준을 세우고 행동 계획을 짜든 간에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하십시오. 기준은 정확하고 구체적일 때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강력해진다. 근데 이게 계속 거기에 집중하고 몰입해 있으면 떠오르는 거지 막 억지로 계속 내가 떠오르지 않는데 한다고 해서 답이 나오지는 또 않는 것 같아요. 경험상. 몸이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말하는 것도 조금 불안정한데 안정적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아이린님. 차분하게 평정심 가지고. 네, 그래서 그 어떤 기준을 세우고 행동 계획을 짜든 간에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하십시오. 기준은 정확하고 구체적일 때 가장 가치가 있고 가장 강력해집니다. 정확하고 구체적인 건 하다 보면 정확하고 구체적인 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다듬어가는 과정이지 처음부터 정확하고 구체적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것 또한 실력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조금씩 그것을 정확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짜가는 것도 이제 실력이 늘어간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는 얼굴이 부어가지고요. 얼굴 근육이 조금 약간 뭐랄까 경직되어 있는 그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고객들에게 일주일에 20회 이상 전화를 하십시오. 18개월 안에 석사학위를 달 수 있는 강의를 들으십시오. 토요일마다 6시간 근무하고 일주일에 3일은 2시간 근무하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하십시오. 이런 행동들은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당신의 기준이 됩니다. 많은 사람이 실패하는 이유는 목표는 창대한데 그것을 얻기 위해 치러야 할 대가는 매우 작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쵸?
목포 아니에요. 왜니? 목표가 크면 클수록 기준도 그만큼 커야 합니다. 치러야 할 대가를 크게 만들어 놓으면 목표는 자동적으로 커집니다. 앞에서도 살펴보았지만 목표는 기준에 따른 행동들의 부산물일 뿐입니다. 당신이 좋아할 만한 소식을 하나 전해볼게요. 목표에 걸맞는 기준을 세우면 당신의 삶은 스트레스를 훨씬 덜 받습니다. 그쵸? 닉 4번 오케이, 닉 7은 역사상 가장 훌륭한 대학 미식축구. 오늘 발음이 왜 이렇게 안 되죠? 어제 영어를 많이 하지도 않았는데. 오케이, 미식축구 감독으로 평가받습니다. 그는 감독으로서 300경기에 출전해 80%가 넘는 경이로운 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는 다른 감독들과는 사뭇 다른 기준을 세웁니다. 다른 감독들은 우리는 제대로 할 때까지 훈련을 해야 해 라는 기준을 세울 때 4번 감독은 우리는 잘못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까지 훈련해야 해. 잘못하는 걸 지워간다. 오케이, 오답 노트를 만들어 간다라는 거죠. 결국은 어떠한가요? 너무 미미한 차이로 느껴지나요? 제대로 할 때까지라는 것이 명확한 기준이 없잖아요. 애매모호하잖아요. 왜냐면 제대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주관적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잘못하는 건 확실하잖아요. 그 확실한 부분을 메워가는 거. 이 공부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인생을 살 때도 마찬가지고 잘못한 부분을 개선해 나가는 거, 찾아가는 거, 그게 사실은 맞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가요? 너무 미묘한 차이로 느껴지나요? 완전 다른 차이인데요. 제대로 할 때까지라는 건 애매모호하고 명확한 기준이었고, 잘못하는 거, 그 잘못하는 거를 계속 수정해 나가는 거, 잘하게 실수하지 않도록. 완전히 다른 거죠. 하지만 당신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챔피언과 챔피언이 되지 못한 자 사이에는 언제나 백지점 한 장 정도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맞아요. 현재의 삶이 만족스럽지만 감흥은 별로 없는 날들이 이어지고 있다면 한 번 더 당신의 기준을 점검해 보십시오. 나의 삶이 만족스러운데 감흥이 별로 없다? 죄송해요. 지금 책을 살까 말까 딴 생각하고 왔어요. 그럴 수 있어. 책을 읽다 보면 그럴 수 있어요. 지금 아직까지 집중해서 몰입하는 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자, 현재의 삶이 만족스럽지만 감흥이 별로 없는 날들이 이어지고 있다면 한 번 더 당신의 기준을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삶이 만족스러운데 감흥이 매일 이어지고 있어요. 왜냐면 책 읽을 때 진짜 새로운 책을 읽을 때 너무 감흥이 느껴지고, 동기부여 영상 요즘에 좀 볼 때 감흥이 느껴지고, 운동할 때 너무 행복하거든요. 감흥이 느껴지고, 스위트홈 방문할 때 감흥이 느껴지고, 명상할 때, 심성화할 때, 끌어당김의 법칙 상상할 때 너무 감흥이 느껴져요. 그리고 내가 생장했음을 느꼈을 때 감흥이 느껴지고, 깨달음을 얻었을 때 감흥이 느껴지고. 그래서 나는 지금 더 높은 기준을 세우고 있는가? 네, 지금 요즘에 약간 높은 기준을 세워서 하나씩 지금 또 루틴에 추가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이 단순한 질문 하나 더. 그러니까 오랫동안 루틴을 하였는데 요즘에는 좀 실질적인 루틴을 추가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하나 더 된 것고, 이 단순한 질문이 당신에게 챔피언 반지를 선물할 것이다. 예, 챔피언 반지. 그럼 기준, 내가 지금 만든 기준이 어떤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탁월한 기준을 만드는 9가지 방법. 탁월한 기준을 만드는 9가지 방법. 명확하고 경계가 뚜렷하며 더 높은 기준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탁월한 기준을 만드는 9가지 방법. 탁월한 기준. 탁월한 기준. 자꾸 이게 왜 이렇게 집중이 안 되죠? 자꾸 왔다 갔다 하는데. 자, 탁월한 기준을 만드는 9가지 방법. 명확하고 경계가 뚜렷하며 더 높은 기준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제가 이제 실질적인 그 목표를 세워서 기준을 세워서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내가 목표를 세울 때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한번 잘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왜를 강렬하게 만들어라. 내가 왜 이 목표를 원하는가? 좀 더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죠. 평온하고 고요한 삶, 그리고 안정적인 삶, 이런 것들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매 순간 그런 성장을 통해서 기쁨을 느끼고 즐기기 위해서. 그거예요. 동기가 명확하지 않으면 목표를 위한 최적화된 기준을 개발해내지 못합니다. 살을 한 20kg 정도 빼면 괜찮을 것 같군 이라고 말하는 것과 요즘 들어 허리가 아픈데다 의사한테 고혈압 경계해서 오케이 좀 안 좋은 거라서 읽지 않도록 할게요. 자, 이에는 큰 차이가 존재합니다. 뭔가를 실천하고자 하는 이유가 더 강렬하고 더 구체적일수록 더 높은 기준을 향해 나갈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 성공의 제일 법칙이다. 왜 내가 이 기준을 세운 게 하나? 왜? 좀 더 안정적이고 평온한 삶을 위해서요. 저는. 그리고 달성 가능한 단계로 세분화해라. 아침에 일어나면 조깅도 좀 하고 웨이트 트레이닝도 좀 해야지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기준은 같이 지향적이고 치밀하고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일주일에 3일은 12km를 달리고 5일은 트레이너와 함께 최저가된 근력 운동을 해야지. 그리고 식단도 단백질과 채소 위주로 바꿀 거야. 제가 몸을 만들 때 이렇게 구체적이었나? 이런 것보다 그냥 몸을 만들 때 있잖아요. 그때 한 2년 동안은 그냥 운동에 미쳐 있었던 것 같아요. 유튜브 영상도 운동에 관련된 영상만 보고, 좀 그랬던 시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고 이제 7년이 지나니까 몸 상태가 이제 디폴트 모드, 기본값으로 저장이 되어서 많이 운동하지 않아도 되는가? 이건 이제 몸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하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목표를 세운 거, 그걸 세분화하기 위해서 달성 가능한 단계, 그걸 위해서 이메일 보내고 영상 제작하고 이건 세분화되어 있죠. 그쵸? 맞아요. 그리고 자신에게 정직하십시오. 예를 들어 55세 나이 체중이 150kg 전부 운동 계획이군요. 목표와 기준을 세울 때는 절대 허영심을 부리지 마라. 이렇게 절대 허영심을 부리지 마라. 자존심도 필요 없고 남들의 시선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당신 자신에게 맞는 적합한 지점에서 시작하십시오. 어떤 운동을 시작할 때 값비싼 장비부터 구입하는 사람이 그 운동, 목표를 이루는 경우를 나는 보지 못했습니다. 일단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일단 앞으로 나아가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목표 아니에요. 목표와 기준은 언제든 자연스럽게 상향 조정될 수 있다. 이 생각을 해보면 매일 헬스장 그냥 가면 돼요. 일단 매일 헬스장 가면 어떻게든 상향될 수밖에 없어요. 그 능력이. 결국은 웨이트라는 게 내 몸 쓰는 능력을, 실력을 키우는 거거든요.
내가 원하는 그 근육에 타겟팅을 해서 그 근육을 써서 근육 운동을 해서 몸을 만들어가는 과정. 그래서 너무 세부적인 것보단 지금 생각해보면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헬스장에 갔던 거, 그게 실력이 엄청나게 늘었던 것 같아요. 물론 그 7년 동안이란 시간 속에서 맞아요. 좀 지금은 행복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생각해보면 뭔가 고통스러운 날도 있었고, 맞아, 엉덩이도 너무 아팠고 몸도 아팠고, 맞아요. 그리고 슬럼프가 온 날도 있었고, 근데 그냥 매일 쉬지 않고 했던 거, 그게 참 중요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공은 마무리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시작하는 사람의 것입니다. 난 마무리를 하는 사람의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마무리를 얼마나 잘 지었느냐. 남들이 모두 게으름 속에서 웅크리고 있을 때 이를 박차고 나와 한 걸음 뗀 사람의 것입니다. 저는 이제 운동, 몸 만들기, 건강, 미용 이 부분에는 내가 그동안 뭘 했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 이걸 생각하면 와 진짜 대단한 걸 해냈구나 라는 또 생각이 들기도 하고 네 어쨌든 자 도움을 적극적으로 찾으십시오. 오늘 이걸 읽어보면 제가 그동안 걸어왔던 과정 어떻게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뤘는지가 생각되는데 그것처럼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저도 그쵸? 계속 컨택하고 계속 누군가에게 연락을 하다 보면 그 실력도 늘 것이고 일단은 끌어줄 귀인을 만나야 돼요. 왜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아직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 그리고 도움을 적극적으로 찾으십시오. 그치 또 항상 말씀하세요. 성공하실 분들은 모든 운은 사람을 통해서 들어온다. 도움을 적극적으로 찾으십시오. 함께 운동할 친구를 찾습니다. 통찰력 있는 사업 멘토를 구합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통찰력 있는 사업 멘토를 구한다. 동기부여에 관련된 오디오북과 팟캐스트를 꾸준히 청취한다.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과 여행을 떠난다. 당신의 노력을 지지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기 위해 무엇이든 한다. 하지만 좋은 사람들이 곁에 있음에도 분명 흔들리는 시기가 올 것입니다. 포기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참 신기한 게 포기하고 싶은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왜 자꾸 과거를 생각하지? 제가 성공했었던 그 경험을 통해서 지금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새로운 성공을 위해서 적용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좋은 사람이 곁에 있음에도 분명 흔들리는 시기가 올 것이다. 좋은 사람은 제가 사실 막 매일 운동하고 그럴 때 그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쵸? 근데도 계속 했었고 좋은 사람은 저였던 것 같아요. 제가 저에게 끊임없이 응원해 준 거, 매일 몸을 보면서 조금만 더 하면 된다. 이 정도도 잘했다. 라고 했던 거. 생각해보면 제가 원하는 그 크기와 모양의 예쁜 엉덩이를 만들기 위해서 그때 예전에 처음 시작할 때 생각해보면 너무 천천히 만들어지니까 이게 되긴 될까? 만들어졌을 때 그 느낌은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가 딱 원하는 만큼의 그 모양으로 이루었잖아요. 과거에 그토록 내가 원했던 될까? 그때 그 만들어졌을 때 느낌은 어떤 느낌일까? 내가 그 엉덩이를 가졌을 때 어떤 느낌일까?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맞죠? 어.
지금 이 느낌이네요. 지금 이제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다 보니까 큰 느낌은 안 났지만 참 잘했다, 감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그쵸, 아이리님? 우리 운동할 때보다 이렇게 딱 보면 그냥 봉긋한 엉덩이를 보면 예쁘다, 마음에 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과거에 그토록 원했던 모습이었구나. 너무 천천히 만들어지니까 막 그 고통 속에서 매일 힙 드러스트하고 막 그럴 때 과연 이게 될까라고 생각했는데 된 거였어. 너무 시간이 오래됐다 보니까, 오래 가지고 있다 보니까 또 망각을 했었네요. 네, 그래서 좋은 사람들이 곁에 있음에도 분명 흔들리는 시기가 올 것입니다. 포기하고 싶을 것입니다. 포기하고 싶은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진짜 열정적으로 원했던 것 같아요. 내 몸에 이제 나는 다 이제 마음에 드는데 진짜 예쁘고 탐스러운 엉덩이를 만들고 싶다. 그때 과거 생각하니까 진짜 오래간만에 또 이렇게 과거를 생각하니까 이게 책의 힘인 것 같아요. 그때가 생각나네요. 그때 막 열정에 사로잡혀 있던 그 모습. 그때 막 진짜 너무 아파하고 너무 힘들고 막 아침에 운동하러 가고 저녁에 운동하러 가고 어쩔 때는 막 5시간씩 헬스장에 있고 이럴 때 만들어질까라고 했는데, 지금 미래의 아이린이잖아요. 그때 과거의 나를 들어가서 너가 원하는 엉덩이 만들었어. 그러니까 지금처럼 그냥 즐기면서 해. 스트레스 받지 말고 만들었어.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은 것처럼, 또 나의 현재 미래의 아이린이 저에게 항상 얘기해주는 게 있거든요. 너가 원하는 거 다 이루고 그렇게 살고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처럼 즐기면서 나에게 오라고. 옛날 생각하고 이러니까 참 추억같이 좋긴 좋네요. 네, 그래서 포기하고 싶을 것이다. 포기하고 싶은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순간적인 거 세트 딱 치고 나서 엉덩이가 너무 아프니까 내가 왜 이걸 이렇게까지 해야 되지? 잠깐 그 순간에 그 느낌만 있었던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래서 좋은 사람들이 곁에 있음에도 분명 흔들리는 시기가 올 것입니다. 포기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확신이 흐려지고 의심과 해이가 찾아올 때 처음부터 기준을 너무 높게 잡아다는 자체가 불평이 온몸을 감쌀 때, 바로 그 지점에서 성공한 우리를 테스트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구나. 지금 생각해보면 오케이. 지금 제가 목표가 있죠? 그래서 포기하고 싶다? 포기하고 싶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 그걸 포기해? 그게 정상이다. 확신이 흐려지는 시점이 한 번씩 있어요. 의심과 회의가 찾아온다. 네, 있어요. 지금 현재로서 내 목표를 생각할 때 처음부터 기준을 너무 높게 잡았다는 자책과 불평. 높게 잡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자책과 불평은 없어요. 바로 그 지점에서 성공은 우리를 테스트하기 시작한다. 이런 부분은 없는 거 보니까 성공이 나를 테스트하는데 저는 잘 통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동기를 떠올리십시오. 무엇이 당신의 발목을 잡고 있는지 냉정하게 확인한 후에 최대한 그것을 제거하십시오. 나의 지금 발목을 잡고 있는 거? 그거는 매일매일 행동을 하나씩 옮기지 않는 거, 그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이번 주부터 잘하고 있어요. 신기해. 자동적으로 이번 주부터는 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들의 조언과 생각, 오늘은 에드 마일러의 이 책의 제자죠. 당신이에요, 저자님. 당신이 내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 에드 마일러 조언과 생각, 행동을 재점검하십시오. 나 좀 약간 흥분돼 있나? 뭔가 좀 격양된 느낌이 나죠? 차분하게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그들에게서 긍정적이고 의미 있는 메시지를 걸러내십시오. 오늘의 우군이 내일의 적이 되는 세상에서 아닌데 오늘의 우군은 내일도 나의 우군이다. 굳이 이렇게 나쁘게 해요. 단지 친숙하다는 이유로 가치 있는 목표와 그에 걸맞는 기준은 쉽게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안 된다. 뜨거웠던 의지가 흔들린다면 노력을 배가하고 자부심을 가지고요. 한 번 더 억정고투하면서 한 걸음씩 나아가라. 너무 힘들겠었다. 내가 만약 지금 즐기고 있어야 된다. 즐기고 있다면 즐기지 못한다면 잘못되어 가는 것이다. 라는 거. 절정의 영상을 만드십시오. 나 절정의 영상 만들었어요. 그것을 이루었을 때 그 느낌. 생각만 해도 너무 좋아.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활용해서 목표와 기준에 대해서 스스로 다짐하는 영상을 만드십시오. 이 효과를 절대 얕잡아 보지 마십시오. 내가 만난 성공자들은 거의 모두가 이런 영상을 몇 개씩 갖고 있습니다. 스스로 다짐하는 영상, 에너지가 충만한 상태에서 정신을 집중해 영상을 만드십시오. 그러면 그 영상을 재생할 때마다 늘 절정의 상태에 올라있는 당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영상 시청은 뇌의 자극을 한껏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뇌는 더 유연해지고 더 강화된 학습 방안을 만들어냅니다. 영상 속에서 당신은 당신이 되고 싶은 사람의 모습을 볼 것입니다. 예, 당신의 2.0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2.0가 뭐예요?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잘 몰라가지고. 그리고 목표와 기준의 관계를 수고하십시오. 비너스 윌리엄스는 세레나 윌리엄스 자매는 수만 시간을 훈련하라는 기준을 갖고 있었기에 전설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목표에 걸맞는 기준을 설정해 이를 실행에 옮기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목표와 기준을 설정할 때 최고의 아마추어 선수가 될 것인지 최고의 프로 선수가 될 것인지 먼저 결정하십시오. 동네 대회에서 우승하기 위해 수만 시간을 훈련하는 것은 미련한 짓입니다. 에너지를 풀 가동하지 않을 생각이면 낮은 목표와 낮은 기준으로도 충분합니다. 완벽해야 된다는 생각을 버리고요. 걱정에 목숨 걸지 말고요. 나를 먼저 만족시켜라. 완벽해야 된다는 생각을 버려라. 이런 생각은 당신에게 장애물이 될 뿐입니다. 그래서 그냥 완벽하지 않아도 무조건 하나씩 매일 보내보는 걸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계속 나중에 중요한 사람에게 마지막에 보내게 될 것 같아요. 실력이 그만큼 향상된 다음에. 그래서 이런 생각은 당신에게 장애물이 될 뿐입니다. 완벽이라는 기준이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완벽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더 높은 기준도 아닙니다. 완벽이 없어요, 이 세상엔. 완벽해지기 전까지는 경기에 나가고 싶지 않나요? 그렇다면 당신은 평생 벤치에 앉아 관장만 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완벽한 선수를 원하지 않습니다. 경기에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출전할 수 있는 선수를 원할 뿐입니다.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결점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매력적인 것이다. 완벽함은 지루하고 재미없는 충동일 뿐입니다. 걱정에 목숨 걸지 마십시오. 근면하고 철저한 태도를 갖추면 충분합니다. 단 스스로 과신하거나 잘난 체하면 안 됩니다. 근면. 나는 수많은 사람이 지나친 고민 때문에 자기 스스로에게 최악의 적이 되는 것을 목격해 왔습니다. 놀라운 사업 아이디어를 떠올리고도 어설프게 그걸 만지작거리고 우왕좌왕하며 자지구레한 것에 정신을 팔다 출발선이 닿기도 전에
지리멸렬해진 경우도 수없이 지켜봤습니다. 지리멸렬. 처음 들어본 단어? 뭐 이렇게 혼자서 지쳐서 포기하는 상황을 말하는 것 같아요. 걱정하고 고민하는 것은 그 자체로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심각하면 문제가 됩니다. 나를 먼저 만족시켜라. 이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나를 먼저 만족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 우리는 너무 많은 시간을 타인에게 쏟습니다. 이건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어떤 기준을 세우고 개발할 때는 철저하게 이기적인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 누구의 인생도 아니고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습관처럼 남들의 시선을 의식한 그 목표와 기준을 설정하는 사람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쵸? 남들에게 자랑하기 위해 성공하고 싶은가요? 아니요. 없어요, 그게. 이 질문은 평범해 보이지만 매일 한 번 더 점검할 가치가 있습니다. 이 질문을 통해 오롯이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겠다는 다짐을 새롭게 스스로에게 각성시켜야 합니다. 우리 아이리님,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뭐죠? 우리 스스로가 흠모하는 우리 자신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잖아요. 우리 스스로 흠모하는, 이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벗어난 것 같아요. 남들에게 자랑하기 위해 성공하고 싶은가? 이건 벗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타인을 내 삶을 전위에 세우면 귀한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예상치 못한 혼란을 겪을 것이고 시작할 때보다 더 나쁜 상황에서 끝이 날 것입니다. NBA의 전설적인 감독 릭 피티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기준을 세우십시오. 그러면 경쟁이 아무리 치열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나 자신과만 경쟁하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과만 경쟁한다. 사실 내가 이겼냐 졌냐가 아니라 어제보다 조금 더 흠모하는 나 자신이 되었냐, 그 차이잖아요. 되었죠. 어제 생각하면 책도 읽었고 나 자신의 내 스스로 성찰도 했고 시간도 생산적으로 보냈고 운동도 했고 그 다음에 심상화도 했고 미래 기억도 충분히 했고 어제보다 분명히 더 나은, 그리고 오늘 또 새로운 부분을 읽고 있으니까 어제는 알지 못했던 부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조금 더 성장을 했으니까. 고독한 높이뛰기 선수가 되어라. 이제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 인생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이 고독의 시간을 분명히 겪어야 한다. 성공하기 전에 이 고독의 시간을 겪었다라는 정말 많은 성공하신 분들 그리고 현자분들은 항상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고독의 시간이 한 그 7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성공을 원한다면 외로운 높이뛰기 선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의 기준을 통과하고 목표에 도달하면 다시 높이를 조정합니다. 맞아요. 맞아.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250cm가 마지막 목표라고 말하는 높이뛰기 선수를 본 적이 있나요? 훌륭한 선수에게 마지막 목표는 없습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흠모하는 나 자신을 만들어가는 과정인데 그게 이 정도로 되었다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어쩔 때는 어제보다 뒷걸음친 후퇴한 나의 모습도 있었지만 그것도 나의 모습이었고, 그리고 매일매일 성찰해가는 이 과정, 나 스스로를 가꿔가는 과정, 키워가는 과정이잖아요. 내 딸이라고 생각하고 그건 평생 동안 할 것이기 때문에 인생이 재밌는 거죠. 얼마나 재밌어요. 매일매일 이렇게 할 일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높이를 상향 조정해 나갈 뿐입니다. 예. 4년적 올림픽 대회에서 10위에 그쳤던 선수가 이번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목격합니다. 어떻게 이런 놀라운 도약이 가능했을까요?
바로 타인의 기록과 비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의 기록을 깨어나가는 거죠. 그쵸? 경쟁자들이 250cm의 발을 넣으면서 메달을 땄을 때 자신이 겨우 220cm밖에 넘지 못했노라 한탄하고 좌절했다면 오케이. 그저 오늘 넘어야 할 목표가 있고 놀라운 수준의 기준을 세워 매일 일을 한 번 더 점검하고 한 번 더 시도했기에 한 번 더가 모여 빛나는 결과가 탄생했을 것입니다. 이거 저의 루틴과 비슷한 것 같아요. 에고, 당신의 사람이 곧 당신이다. 이거 시간 있는데 너무 읽고 싶어요. 잠깐만요. 아니 책이 왜 이렇게 어디죠? 와, 감정의 집 청소하기. 죄송해요. 이 책은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이고, 여기구나. 제가 이 책은 종이책으로 사야겠어요. 아까 읽던 부분이 없어졌어요. 확장 편향도 나오네요. 매트릭스. 잠깐만요. 이 책은 진짜 나 종이책으로 꼭 소장해야 될 것 같아. 잠깐만요. 어디 있지? 아까 읽었던 부분. 오케이, here. No. 왜 읽던 부분을 잊어버렸어요. 죄송해요.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 찾으면 되죠. 별것 아니다. 어디 있나? 어디 있을까요? 여기 이제 다 온 것 같은데? 책 읽을 게 너무 많아요. 오케이. 네, 여기에요. 드디어 찾았습니다. 오케이. 여기다. 그저 오늘 넘어야 할 목표가 있고 놀라운 수준의 기준을 세워 매일 일을 한 번 더 점검하고 한 번 더 시도했기에 이 한 번 더가 모여 빛나는 결과가 탄생했다. 한 번 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기준은 나를 성장시키는가? 너무 성장시켰나? 바로 됐나? 여기에 집착하고 안 따라하는 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이 성장이라는 것이 그렇게 한눈에 보여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항상 성장이라는 거는 이렇게 곡선의 그래프를 그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를 믿는 것밖에 없어요. 이렇게 매일 하면 성장한다는 건 확실하다. 그 믿음을 떠나서 알게 되는 삶,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독서노트 하고요. 스스로 실력은 낼 수밖에 없어요. 저도 이제 제가 개인적인 영상이 아니라 공유하는 영상을 만드는 것도 지금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지금 3일밖에 안 했는데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생겼거든요. 이 아이디어가. 그냥 스스로 매일 하다 보면 성장할 수밖에 없다. 그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질문을 매일 한 번 더 점검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당신의 목표 기준을 어떻게 상향 조정해 나갈지 조금씩 알게 됩니다.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기준은 나를 성장시키는가? 네. 남들이 지금 어떻게 훈련하고 몇 cm를 넘고 있는지 신경 쓰지 마십시오. 이건 모든 것에 해당돼요. 그쵸? 특히나 투자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몸을 만들 때도 마찬가지고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나의 몸이 되어야 되지, 어떤 성공한 사람의 몸, 이미 만들어진 몸을 계속 본다는 건 우리가 목표를 설정할 때 비효율적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이거는 투자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 고독하게 이 투자의 세계에 뛰어들어야 되지. 자꾸 타인과 비교하면서 저 사람이 수익률이 몇 퍼센트 되었대. 나는 주식으로 가는데 어떤 사람이 코인으로 돈을 얼마나 벌었대. 거기에 이제 비교를 하는 순간 제 인생이 이제 고통과 혼란이 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남들이 지금 어떻게 훈련하고 몇 센티미터를 넘고 있는지 신경 쓰지 마십시오. 남들이 지금 어떻게 훈련하고 몇 센티미터를 넘고 있는지 신경 쓰지 마라. 이건 진짜 중요한 거. 오케이, 이것도 굳이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 시간에 당신이 지금 몇 센티미터를 넘고 있는지, 그쵸, 이거죠. 어제보다 얼마나 더 기록이 향상되었는지를 충분히 즐기십시오. 즐겨야 된다는가? 그리고 점점 더 높은 기준에 도전하십시오. 점점 더 높은 기준은 저에게는 이제 루틴이 점점 더 추가되는 거? 시간이 더 잘 빠지니까. 타인과의 비교에 흔들리지 않고 오롯이 자신의 길을 가는 사람만이 대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생각했던 방법과 계획으로 성공의 결승점까지 도착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쵸? 계속 바뀌어요. 이 루틴도 바뀌고 목표 설정 자체도 바뀌고 예전에는 막 5시간 운동해도 그 효과를 보지 못했다면 지금 20분만 해도 효과를 볼 수 있거든요. 더 오버트레이닝 되면 안 돼요. 왜? 내 몸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근육의 질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리고 근육에 분포되어 있는 신경세포가 다 바뀌었기 때문에 그 처음에 했던 방법과 계획으로는 절대로 될 수 없다라는 거. 오버트레이닝이 됐기 때문에 결과도 좋지 않고 몸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거. 맞아요. 그래서 당신의 방법과 계획, 전략을 가장 잘하는 사람은 바로 당신이어야 합니다. 왜냐면 내가 내 몸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잖아요. 너무 좋은데요? 그래야만 자신의 페이스를 조정하고 개선해 예측할 수 없었던 돌발 변수와 상황을 효과적으로 통제해 목표에 이르는 새로운 길을 발견, 개척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거 진짜 중요한 건데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방법과 목표는 나에게 맞는 방법과 목표, 내가 즐길 수 있는 방법과 목표라는 거? 그쵸? 요거는 또 다른 걸로 한번 해볼까요? 오케이. 당신이어야 한다. 나여야 한다. 맞아요. 나밖에 없으니까요. 네,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오늘 독서를 하고 그리고 이제 독서노트도 작성하고 루틴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디님 오늘도 독서한다고 수고했어요.